입시에 대한 모든 고민 이제 참지 말고 이야기합시다. 전국민 입시 고민 해결 프로젝트 입시왕 월간 상담소 지금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펜타킬입니다. 안녕하세요. 한희쌤입니다. 안녕하세요. 홍프로입니다. 네, 저희가 유튜브 촬영 두 번째 맞이하고 있고요. 지난번 방송 영상은 저희가 쭉 모니터링을 한번 해봤는데 네. 홍프로님 영상이 가관입니다. 네, 꼭 한번 가서 보세요. 네. 그 얼어붙어 있는 그 느낌이 오늘은 좀 자연스럽게 되시는 것 같은데요, 표정 관리나 이런 것들이. 그때 있던 제 자리가 네네. 자리가 너무 코너여서 이렇게 몸을 코너로 가눌 수를 없어서 그랬습니다. 네. 심리적으로 코너로 몰렸다. 심리적. 오해입니다. 오해. 네. 하긴 권투에서도 코너로 몰리면 되게 위축되지 않습니까? 보통 이제 링에 싸우다가 등에 링이 닿으면은 예. 식은땀이 흐릅니다. 갈 데가 없다. 아. 근데 그래도 등에 링이 닿으면은 왼쪽 오른쪽 있잖아요. 예. 근데 코너에 몰리면은 예. 갈 데가 없어요. 네. 그래서 지난번 방송에서 홍프로님이 정확하게 이쯤 위치에서 코너에 몰려가지고 굉장히 위축되고 딱딱한 표정으로 두 시간을 했더라고. 2시간을. 예. 홍프로의 딱딱한 표정이 궁금하신 분은 입시왕 TV 유튜브에 검색하면 나옵니다. 입시왕 저희가 TV. 앞으로는 풀 영상도 올리지만 네. 이제 좀 중간중간 편집된 영상도 좀 올릴 알겠습니다. 거라서요. 좀 네. 저희가 관심을 그 예. PD님이 고생을 많이 한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별로 안 했더라고요. 풀 영상입니다. 그래서 일을 많이 시켜가지고 PD님을 저희가 부려먹어가지고 열심히 영상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송으로만도 올리고 팟캐스트가 아마 먼저 올라갈 겁니다. 이게 영상 작업이 굉장히 좀 힘들지 않습니까? 예. 특히나 저희 같은 이제 평민들을 네. 그래도 조금 영상으로 볼 수 있게 만들려고 그러면은 많은 포토샵과 이런 네. 이제 작업들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좀 오래 걸리다가 보니까 한 3, 4일 먼저 팟캐스트 팟캐스트 음성 파일이 먼저 올라가고 그다음에 또 유튜브가 올라오기 때문에 좀 기다렸다가 보셔도 되고 아니면 이제 팟캐스트 먼저 들으시고 저희가 시청각자를 이번부터 올해부터는 좀 풍부하게 활용할 예정이니까 시청각자를 그냥 봐야겠다. 그러시면 유튜브까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팟캐스트만 들으셔도 돼요. 굳이 니네 얼굴까지 볼 생각은 없다. 그렇죠. 서로 이제 불미스러운 일을 피하기 위해서 네. 굳이 뭐 저희 그냥 음성으로만 듣겠다. 뭐 팟캐스트로만 들어도 된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입시왕 TV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오늘 방송은 이제 월간 상담소 아닙니까? 네. 이거 거의 반년 만에 하는 것 같아요. 네. 예. 겨울에 했는데 네. 이게 되게 좋아하시는 콘텐츠예요. 부모님들이 되게 맞습니다. 좋아하시고 또 이제 고민이 다 비슷비슷한 고민이잖아요. 그래서 공감도 많이 해주시고 네. 내 아이의 고민인 것 같지만 들어보면은 저 집도 앞집도 그 집도 네. 다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었구나. 그렇죠. 예. 대부분 아이들이 어머님의 욕심과 기대를 못 미치기 때문에 원인도 비슷비슷하고요. 예. 그러다가 보니까 많은 분들이 공감을 잘 해주는 그런 컨텐츠인데 저희가 오랫동안 못하고 있었어요. 예. 학교가 시작을 안 했으니까 사연이 많이 안 올라와요. 예, 그러니까요. 예. 근데 웃긴 거 학교가 코로나 때문에 중단되니까 고민도 사라진 건가요? 그러면? 그럼 학교가 고민의 근원이었던 건가요? 그러면? 뭐 할 말이 없네요, 저희가. 알겠습니다. 그래서 입시왕 네이버 카페가 있습니다. 네이버의 카페에 가시면 저희 고민 상담 게시판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고민 상담 게시판에 여러분들의 사연을 아무거나 올려주셔도 좋습니다. 저희 남편이 매일 새벽 3시에 들어온다. 그런 것도 좋습니다. 예. 제가 요즘에 바카라에 빠졌는데 어떻게 해야 되면 뭐 괜찮습니다. 아무거나 많이 듬뿍 올려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고요. 전 다음 달부터는 저희가 이제 추첨을 통해서 사은품을 주는 방법을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더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3년째 좀 이게 경품 같은 거 걸리고 싶은데 3년째 고민만 하고 있거든요. 본업생활을 맨날 힘들다는 뭐 사은품을. 일단은 좋은 거는 솔직히 웬만하면 이렇게 방송이나 이렇게 사연 올리면 자기 사연 뽑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되게 힘들잖아요. 근데 저희는 거의 80-90% 정도의 확률로 사연이 다뤄진다. 왜냐하면 많지 않으니까. 그래서 혹시 뭐 내가 올리겠어. 일단은 저희가 나중에 더 유명해지면 그렇게 되겠지만 지금 몇 년째 이러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리면 거의 다뤄진다는 거. 거의 다뤄진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입시왕은
시험 때면 반드시 필요한 우리 친구 족보닷컴 3년 연속 전국 취업률 1위 우송대학교 그리고 KB국민 ED 스터디 티타늄 카드 저희가 지난주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요거는 사실 좀 저도 이렇게 들어가서 카드 가입하려고 하니까 약간 귀찮더라고요. 뭐 정보 자꾸 넣으라고 해갖고 좀 귀찮긴 한데 한 3분만 꾹 참고 정보를 이렇게 입력만 하시면 카드가 발급되는 순간 모든 학원이나 공부 관련 결제에서 5% 가까운 오. 할인 혜택이 있다. 네, 청구 할인이 3%에서 5%. KB 카드 쓰시는 분들은 금방 만들고 그냥 하나만 말하면 전월 실적에 내 학원 이용 요금이 포함이 된다. 네. 그것만 하더라도 이게 얼마나 좋은 카드인지 알 수 있다. 맞습니다. 한 50만 원 이상이면 제가 기억하기에 50만 원 이상이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가정주부이신 부모님들은 어머님들은 이 카드로 발급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아버지 보고 하라고 하시면 더 편합니다. 가능하면 저 입시왕 카페 링크를 통해서. 그렇죠. 네, 입시왕 네이버 카페에 가보시면 이지 스터디 티타늄 카드 신청 링크가 있으니까 많은 사랑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상담 사연이 상당히 많아가지고 바로바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입시왕 6월 월간 상담소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사연입니다. 첫 번째 사연은 미니멀2님께서 5월 26일 올려주셨고요. 이 사연은 한번 홍프로님이 오랜만에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1 된 아이 엄마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팟캐스트 듣다가 아무 고민이나 올리라고 하여 몇 글자 써봅니다. 이제 아이가 고1이 되었고 코로나로 등교를 안 하고 있어 긴장감이 없습니다. 이제 등교를 앞두고 학교에서 자기소개서나 진로에 대한 것을 작성해내라 하였나 봅니다. 거기에 직업, 원하는 대학, 학과 등등을 써내라고 하는데 아이도 자기가 뭘 하고 싶은지 모르겠다고 하고 저도 뭐라고 조언을 해야 할지 몰라 막막했습니다. 아이고, 예. 그래서 이 엄마는 무엇을 도와줘야 할지 몰라 묻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컨설팅 이런 것도 고1도 가능한 것인지요? 성적이 좋은 아이들만 컨설팅 해주시는지요? 알려주세요. 네. 눈물.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상황은 간단한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아이 청취자분들께서 아이가 이제 드디어 고등학교에 입학을 했죠. 했는데 뭐 코로나로 애가 학교도 안 가고 뭐 등교하려고 했다가 뭘 내라고 했나 봐요. 뭐 진로에 대해서 뭐 써서 내라고 했는데 막상 쓰려고 하니까 할 말이 없더라.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우리 애 보내놨는데 지금 1학년 1학기에 뭘 도와줘야 되는지 감을 못 잡겠다. 뭐 이런 질문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우선 좀 해결 가능한 답변을 좀 해드리면 성적이 좋은 아이들만 컨설팅을 해주시는지요. 이게 이제 되게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왜 그러지? 컨설팅을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만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저한테도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한번 상담해봤냐? 그러니까 아유 우리 아이는 뭐 맞아. 나 부끄러워서 네. 어디 가서 맞아요. 예. 보여주기도 그렇고 어느 정도 공부를 한 다음에 하는 게 순서가 아니겠느냐 이렇게들 많이 생각을 하세요. 예. 저는 이게 사교육 때문에 그렇다고 봐요. 사교육? 일단 죄송하다 사교육 말씀드리겠습니다. 때문에.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컨설팅 업체나 아니면 컨설팅 해주는 분들이나 이렇게 학원이나 가면 보통은 컨설팅에서 어디 붙여놨다고 광고를 합니까? 이제 명문대 순서 그렇죠. 쫙 나가죠.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네네. 예, 이런 것 때문에 좀 이제 위축도 되고 우리는 좀 서울대가 아니라 지금 네. 서울대 병원에 가야 될 것 같은데 무슨 말씀을 또 그렇게 또 막 이런 것 때문에 그렇고 이거 또 이제 또 실제 대치동에 몇몇 하시는 분들은 저는 스카이 아니면 상담 안 합니다. 멋있네. 이제 그런 식으로 포장이나 컨셉을 잡는 네. 분들이 계시죠. 예. 이런 게 이제 저변이 확대되다 보고 또 방금 말씀드렸듯이 부끄러운 거예요. 우리 아이 성적이. 아유. 그래서 이제 안 하시는 건데 어떻습니까? 저는 작년에 이제 6.5 7등급도 해봤습니다. 네. 네. 일반고 내신 6.7. 혹시 무슨 네. 얘기 했어요? 진짜 길게 했어요. 진짜요? 진짜 길게 했고 왜 대학을 가고 우리가 한국 사회에서 살아남을 방법은 무엇인가 이런 거 이제 같이 토론을 하는. 그럼 그게 이제 입시 컨설팅이라기보다는 인생 컨설팅. 그렇죠. 네, 사실상 인생 컨설팅입니다. 네. 그래서 철학을 내가 공부해봤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일단 성적 좋은 애들만 컨설팅하고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는 그럴 걱정은 없는 이제 거고. 사실 성적이 낮은 학생들이 컨설팅이 더 필요해요. 맞아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왜냐면
전교 1등이 컨설팅 받아서 서울대 가는 게 서울대를 갔다고 쳐봐요. 그럼 걔가 컨설팅 받아서 서울대를 간 겁니까? 전교 1등이라서 서울대를 간 겁니까? 뭐 다 복합적인데. 복합적이지 않아요. 그래? 99% 그냥 걔는 전교 1등이라서 서울대를 간 거예요. 원래 사실상. 가니까. 예, 그래서 성적이 낮은 학생들이 오히려 이 사용할 수 있는 숫자 변수가 되게 많습니다. 카드가 오히려. 왜냐면 내가 전교 1등이면 원서도 정해져 있고 할 것도 정해져 있어요. 알아서 할 거고. 그래서 성적이 낮은 학생들이 사실상 더 컨설팅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일단 겁먹지 마시라. 네. 이런 얘기 먼저 한 거고 일단 다시 사연으로 돌아와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어머님이 약간 막막한 것 같아요. 뭔가 이제 아이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될 것 같고 학원도 열심히 아마 보내고 계시겠죠. 저 입시양 방송도 이제 관심 있게 이제 듣고 뭐 계시고 있는데 딱 이제 진로 뭐 이런 걸 써서 내라고 하니까 거기서부터 말문이 턱 막히면서 내가 뭐 잘못하고 있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또 나름 입시 전문가들 아니겠습니까? 입시 전문가 관점에서 고등학교 1학년 1학기에 어머님들이 이런 건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게 있다면 혹시 뭐가 있을까요? 1학년 1학기에 딱 왔을 때 많이 있죠. 많이 아주 많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렇죠. 예. 네, 뭐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좀 이제 성적 지표들을 몇 개 확인을 하면서 이제 원래 이제 중간고사를 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네. 아직은 안 봐서 그 문제인데 중간고사와 3월 모의고사 혹은 이제 6월 모의고사들을 이렇게 종합적으로 보면서 이 아이의 학업 역량이 어느 정도인가 냉정하게 냉정하게 좀 따져보는 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아직 시험 안 봤는데 벌써 따져요? 보기도 전에? 뭐 원래는 나왔었죠. 그렇죠. 원래 시기는. 원래는 원래 네, 정상적이라면. 근데 지금은 근데 지금 저는 이거를 일단은 두 개로 해결해야 될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 한혜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원래 정상적으로 됐을 때 정상적으로 학기가 진행됐을 때 고1 1학기의 포인트가 뭐냐 중요한 걸 짚어주셨고요. 그리고 지금 이 엄마는 뭐 지금 일단 계약이 안 됐잖아요 현재. 아니 네. 저기 뭐야 이제 막 계약을 이제 했죠. 막 했잖아요. 네네. 그리고 정상적인 것도 아니니까 네, 그런 상태에서 지금 진로나 이런 거를 물어봤는데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제 이 네, 고민이신 그 것 고민이에요. 같아요. 그래서 네. 요것도 해결하고 요것도 해결하고. 네, 사실 제가 오늘 상담을 두 분을 했거든요. 네. 공교롭게도 두 명 다 이 케이스였어요. 이제 막 고1이 됐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비슷한데 하나는 정확히 똑같은데 학원 갈 시간에 같은 분 아니세요? 그 어머니 아니세요 혹시? 그분이 아닌가? 네. 학원 갈 시간에 네. 아이가 학원 안 가고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어머니가 뭐하니 그러니까 학교에서 이걸 써오라 그랬는데 뭘 써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고민하고 있으니까 어머니가 그럼 학원 먼저 가라. 네. 아이는 이걸 먼저 쓰겠다. 그러다가 이제 어머님이 왜 미리 안 써놨냐. 이렇게 해서 이제 또 어느 티격태격 정도 높아져서 하는 거죠. 아이가 아씨 뭐 해가지고 맞습니다. 이렇게 뭐 이런 케이스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때쯤 학기 초에 해야 될 중요한 작업 중에 하나가 있는데 일단 학업 역량 체크는 이제 저는 입시 전략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아이가 이제 어떤 전략 중심으로 예를 들면 수시로 갈 거냐 그렇죠, 정시로 갈 거냐 네. 이런 걸 이제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근거 자료를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학업 역량 얘기를 꺼낸 거고 이제 두 번째가 이제 계속 여기 나오고 있는 전체적인 어떤 진로 문제라든가 뭐 학과 선택 문제라든가 이게 뭐 꼭 뭐 학생부 종합이나 학생부 관리를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우리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지금쯤 이제 냉정하게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요 장래희망 조사 하잖아요. 원래 저희 때도 했잖아요. 장래희망 조사. 네. 사실 저희 때 이제 의례적으로 했는데 네. 요즘은 이게 이제 입시의 준비 과정이다 보니까 네. 잘못 쓰면 나중에 고쳤을 때 그것도 막 불이익이 있는 거 네. 아니야? 이제 그런 그러니까 생각도 이게 있어요? 선뜻 뭐죠? 그 일수불태인가요? 한 번 들어가면 다시 이제 고치기가 힘들다. 글쎄 어려운 말씀이에요. 일수불태는 일수하는 사람들이 절대로 물러서지 물러서지 않는다. 않는다. 돈을 받으라. 아니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어머님이 아무 지금 개념이 없습니다. 우리 아이가 어느 과로 가야 되고 어떤 진로로 가야 되는지 아무 상관 없을 일단은 때 되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머님 착한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저희가 학교 다닐 때는 저는 12년 개근이었고 학교 선생님의 말은 거의 막 하늘과 같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무조건 뭐라고 하면 다 지켜야 된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심리가 있는 만약에 제가 지금 학부모인데 이거 조사해라고 그러면 야 그냥 네 마음대로 그냥 써가 별로 안 중요하니까 이렇게 할 것 같은데 네. 일단 마음이 착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제가 먼저 답변을 드리면 지금 직업 원하는 대학 과들을 써내라 그러는데 어떻게 조언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애가 장래희망이 없고 가고 싶은 학교도 없고 맞습니다. 장래희망도 없으니까
어느 과 가고 싶은지도 모르는 상태인 거잖아요. 네. 정답은 그냥 없다라고 쓰시면 된다는 얘기. 다 좋았는데 네. 없다라고 쓰는 건 좀 그렇지 않냐. 그럼 이렇게 합시다. 네네. 찾고 있는 중이다. 뭐 찾고 어떠나요? 있는 중이죠, 다 같이. 예. 없는데 근데 어떻게? 이게 정상적인 상황이에요. 이걸 일단 이해를 해주셔야 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정상입니다. 대부분 애들이 이렇게 하면 아니 이거 정상이죠.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상담한 아이들 중에 한 8, 90%는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어머님이 지금 막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그러니까 본인이 어머님이 약간 잘못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아이한테 뭘 해줬어야 되는데,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아주 자연스러운 상황이고, 그렇죠. 1학년 학생들이 예. 이런 생각 원래 다 없는 건 그래요. 정상이에요. 예, 그리고 그 부모님이나 이제 학생이나 뭔가 완벽하고 그럴듯하고 맞습니다. 정답을 찾아야 된다고 강박관념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이런 고민을 시작해보라고 맞습니다. 학교에서 이제 예. 이게 이끌어주는 거지 쓰다가 바뀔 수도 있고 계속 탐색하는 과정으로 생각하셔야지 한 방에 딱 뭔가 그럴싸한 걸 하려다 보니까 아이도 그렇고 부모님도 그렇고 부담스러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홍프로님 의견에 정말 100% 동감하는 게, 막 이런 거 이제 써오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제 막 가슴이 떨리나 봐. 그렇죠. 빈칸을 막 채워야 되고, 막 그렇지. 뭔가 이제 거창한 걸 얘기를 해야 될 것 네. 같고, 딱 옆에 있는 애 보니까 흉부외과 의사가 네. 된대. 그게 뭐야? 나사 연구원. 그리고 보면 이제 1지망, 2지망 있잖아요. 네. 그 쓰고 나면은 될 것 같아, 막. 옆에 친구들이 그래요. 네가? 막 이렇게 놀리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예. 예, 부담스러워요. 또 진로나 어떤 진학 문제에 접근하실 때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거는 뭐 정답을 찾는 게 아닙니다. 예. 그 관념을 좀 벌리셔야 될 것 같은데, 뭔가 정해진 정답이나 이런 게 딱 있어서 그거를 잘 찾으면 뭐 100점을 맞고 이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진로 찾는 거는. 예. 그럼 어떻게 대답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없다 말고 뭐 있어요? 그럼 저는 궁금한 게 뭐 어떻게 하실 건데? 예. 두 분이서 이제 컨설팅 할 때 네. 학생이 왔는데 이런 상황이라 그러면은 어떤 걸 주로 추천해 주세요? 저는 이렇게 해요. 그냥 없어도 돼. 그쵸. 그게 핵심이에요. 없어도 돼요. 아니, 찾지 마. 왜 굳이 찾으려 그래? 예. 저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적어서 내야 된다니까 내일까지 학교에. 그냥 없다고 해. 없어. 야, 어차피 학생부의 진로 희망도 이제 대입에 반영이 안 되고 없다고 해. 그냥 없어. 없는데 어떻게 해? 다만 그러면 그냥 나는 학교 공부 위주로 좀 학교 생활을 하겠다. 아. 이렇게 적어내고 없어. 그냥 공부나 해. 아 그럼 이제 예. 아직은 탐색하는 과정이고 이제 학업에 충실하면서 추후 고민해보겠다 이렇게 적으라는 그렇죠. 소리예요? 진짜로 그래도 이렇게? 돼요. 진짜 그렇죠. 상관없어요. 아 진짜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겁낼 게 없는 게, 이게 뭐 어디 평가에 반영되는 게 일단 아니에요. 학생부에 뭐 쓰는 뭐 진로 희망도 자꾸 어머님들이 되게 의미를 부여하시는데 아무 짝에 쓸모 없습니다, 그거. 예. 아 근데 이제 쓸모가 없어졌죠. 행정 처리를 하기 위해서 제가 잘 모르겠지만 학교에서 이제 무슨 대학교 무슨 과 지망을 써야 되는데 네. 없다라 그러면은 선생님이 이제 그래서 이제 난감한 표정으로 펜타키는 네. 너무 극단적으로 사회- 극단적으로 간 네, 거고, 네. 예, 이제 너무 막 그렇게 없다 꺼져라 이렇게 하는 건 저는 저는 좀 나 꼬다라는 안 했는데. 제가 봤을 땐 좀 너무 나간 것 같고, 근데 어쨌든 없다고 써도 될 정도로 큰 의미 있는 작업은 아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행정적인 게 없다는 얘기. 이걸 뭐 이렇게 조사해서 뭐 1학년 1반 홍프로 뭐 서울대 뭐 하버드 무슨 뭐 하버드 무슨 뭐 무당학과 뭐 이런 게 아니라니까 지금 그렇죠. 적어놓은 게. 그래서 일단 여기서 전제하고 들어가야 될 거는, 이런 거 뭐 진로나 진학 문제에 너무 겁먹지 말자. 아니, 뭐 예를 들어- 정답을 찾을 예를 필요도 없고. 하버드 무대학교가 뭐야? 고품격 입시방송인데 청취자분들의 그 수준도 있지. 네. 무당학과 이런 걸 써도 될 만큼 큰 의미는 없는 상태고. 그럼 아니면 네. 여기 뭐라고 적어내라고 하실 거예요? 없다. 근데 이제 이거는 찾는 과정이 중요하잖아요. 그럼 뭐라고 어쨌든 뭘 써도 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저는 없다 낼 거 아니면 그냥 찾는 중 이렇게 쑥 끝. 그렇게 써도 돼요, 진짜로. 그럼 아, 뭐라고? 진짜요? 네. 너무 성의가 없어 보이는데? 근데 이제 저 같으면은 이제 저는 펜타키 선생님과 다르게 제가 부모 입장에서 저딴 식으로 안 할 겁니다. 제가. 그렇죠, 제 그렇죠. 아이 자식한테는. 자, 그래서 그래도 성의를 보여야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자면, 이제 같이 좀 그 공부하는 시간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로까지 거창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예, 근데 문과, 그러니까 그 전통적인 이제 진로 구분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인문계 쪽 갈 것이냐, 자연계 쪽 갈 것이냐, 그리고 인문계 진로, 자연계 진로 뭐 과만 따져보면 몇 개 안 돼요. 예. 아이들이 선호하는 과 몇 개 안 되죠. 몇 개 안 됩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문과 쪽으로 갈 거면 기본적인 어문 계열이 있겠죠. 아니면 이제 철학과로 대표되는 뭐 문사철 계열이 있을 거고, 경영학과나 경제학과, 상경 계열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뭐 사회과학 쪽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면 예. 거의 한 90% 거의 한 걸립니다. 90% 네, 걸리기 네. 때문에 그냥 그 과들을 몇 개 돌아다니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아까 홈페이지 돌아다니면서 뭘 보내주냐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하는 방법인데,
그 학과 홈페이지 가보면 그 학과에서 가르쳐주는 교과목 페이지가 있어요. 네네. 교과목 페이지. 그래서 뭐 어문 계열이나 불어분 문과 가면 뭐 현대 프랑스어의 이해 뭐 이런 것들이 쫙 써 있지 않습니까? 경영학과 가면 마케팅, 원론, 재무관리, 뭐 회계관리 이런 게 있는데 그 목록을 보여주면서 요게 재밌어 보이느냐 아니면 토할 것 같으냐 요 느낌만 보라고 합니다. 느낌. 예. 그거 예. 좋네요. 그 느낌 갖고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은 잡을 수 있더라고요. 예. 저는 그래서 그 학과 홈페이지에 들어가셔가지고 어머님이랑 같이 쓱 보면서 어떤 과목들을 배우는지 보고 그때 그 느낌 있잖아요. 이게 합리적인 판단은 아닌데 네네. 보자마자 토할 것 같은. 전 참고로 뭐 전자공학이나 기계공학 커리큘럼 보면 약간 토할 것 같거든요. 머리가 어질어질합니다. 예. 첫 느낌을 되게 첫 중요하시구나. 느낌 있잖아요. 본능, 직관. 경제학과도 저는 딱 보면 약간 토할 것 같아요. 예. 근데 차라리 뭐 문학이나 네. 뭐 역사, 철학은 재밌을 것 같아요. 예. 그러면 그쪽으로 대충 잡으면 크게 뭐 적성이나 여기서 벗어나지 않더라고요. 나는 그 예. 소크라테스 얼굴 보면 토할 것 같은데. 저는 예. 반대입니다. 예. 저는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봐요. 네. 일단은 어떻게 해, 이제? 고1 남자애를 남자인가요? 모르겠네요. 네. 어쨌든 고1 남자애를 어머니가 진로 이제 우리 한번 찾아볼까? 하니야? 자. 거기서 안 된다? 벌써 이게 안 돼. 뭐래? 근데 그게 이제 되는 아이가 있고 또 안 되는 아이가 있겠죠. 네. 자기 못 찾아.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없다라고 저거라니까요, 그냥. 아니 이제 준비는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근데 아시잖아요. 근데 이게 한희쌤이랑 저의 특징인데 저는 특히 요즘에 그래요. 일단은 너가 원하는 학과가 없어도 상관없고 자 있어도 나중에 실제 그 학과를 수강할 일도 없지가 않아요. 예, 맞잖아요. 뭐 현실적으로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차피 성적이 어느 정도 결정해줄 수 이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특히 지금 이게 고1이잖아.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고1 학업 역량 체크하는 건 되게 중요하거든요. 사실 엄청 중요한 일이에요. 사실 그래서 그것 때문이라도 저 같으면 그냥 찾는 중 학업 중심으로 학교 생활 할 예정이다. 그렇게 적어서 내고 선생님 뭐라 그러면 나한테 전화하라고 하고 그 다음에는 너는 이런 고민은 차차 해도 상관없으니까 설득을 하겠죠. 나도 장래희망 없이 대학 졸업하고 다 찾아갔다. 그러니까 너무 네가 이렇게 스트레스 받지 마라. 엄마 학종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데 야 안 해도 된다더라. 성적이 제일 중요한다더라. 이렇게 다 설득을 하고 공부해라. 학업 역량에 좀 포커스를 맞출 것 같아요. 결국 성적 지향주의로 아이들을 또 몰아내는. 예, 그래서 만약 한희생 같이 그렇게 할 수도 있죠. 야, 이 학과에는 이런 거 어때? 느낌 어때? 이 소크라테스 선생님 어떤 것 같아? 느낌이 어때? 봐봐. 어때? 봐봐. 마르크 선생님은 어때? 여기 봐봐. 뭐. 여기 아르키메데스 선생님은 좀 어때? 봐봐. 여기 뉴턴은 막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제 애들이 그걸 하면 또 진지하게 또 찾아볼 수 있잖아요. 또 막 밤에 몰래 막.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학업이죠. 그런 것도 필요 없다. 일단은 지금 성적 중심으로 준비하는 것도 괜찮다. 괜찮다. 네. 저는 요거 찾는 방법 좀 팁을 드리면은 오늘도 한 명 제가 찾아줬는데 그래요? 예, 이거를 한희쌤처럼 접근하면 너무 이게 학문적이고 한재 선생님은 너무 좀 어떻게 보면 무관심할 수 있고 저는 그 중간인 것 같아요. 아이랑 이제 다른 쪽으로 얘기를 해요. 최근에 본 드라마나 영화 중에서 좋았던 멋있었던 사람이 있냐 얘기를 해요. 관심 가는 직업군이나 주인공이 있냐. 그래 뭐라 그래요? 아까 그 친구가 자기는 범죄 프로파일러가 멋있어 보인대. 그래서 공부 안 하고 TV나 봤네. 그래서 그랬죠. 그래? 그러면은 그게 과가 있다. 그래서 걔가 범죄과가 있니? 범죄과가 있는데 범죄학과는 범죄를 저지르는 학과인가요? 범죄 예방학과가 아니라 범죄학과인가요 혹시? 뭐 이제 연구하는 거죠. 연구하는 건데 그 너무 구체적이니까 범죄가 범죄 심리학 같은 거 있다. 그렇죠. 일반 심리학 공부가 사람을 연구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네가 얘기했던 그 프로파일링 쪽에 관련이 있다. 그래서 일단은 잘 모르겠으면 심리학과로 적고 그다음에 이렇게 해보자. 이런 식으로 이제 저는 가이드 잡아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가 흥미가 느낀 뭐 미디어의 매체나 이런 걸 활용해서 과를 이런 식으로 한번 찾아본다. 아주 저급한 방법입니다. 이게 보시면 저희가 셋 다 솔루션이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답이 없어요. 그래서 마음대로 하세요. 그래서 확실한 거는 없어도 된다. 요건 확실합니다. 없어도 된다는 거. 없어도 된다는 거 저도 100% 동감하는 거고. 그러니까 어머님이 진짜 좀 착하신 것도 있고 마음이 여리신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입시 뭐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 이제 막 뭐 해야 된다 이런 말들이 돌아다니는 것들이 있어요. 뭐 1학년 때 뭘 해야 되고 뭐 2학년 때 뭘 해야 되고 학생부 관리는 뭘 해야 되고. 테크트리 같죠? 스타크래프트 예전에 스타크래프트 한 장 배우실 때 이런 사람들이 이제 책 보고
3분 20초에는 이걸 찍고 요게 돼서 이렇게 배우시는 분들이거든요. 게임 얘기입니다. 게임 얘기. 어쨌든 뭐 그런 돌아다니는 말들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가만히 들어보면 한 7, 80%는 꼭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것들을 너무 좀 부담을 가지고 이렇게 접근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 말고 실제 고의를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이게 그쵸. 더 중요해요. 뭡니까? 방금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학업 역량을 맞습니다. 그냥 체크하는 게 아니라 공부해라. 그러니까 공부해 이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체크해야 돼요.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를 객관적으로. 네, 1고1일 때, 네. 1학년 1학기 때. 어떻게 합니까? 왜 그러냐면 이걸 제가 이를 말씀드릴게요. 이건 사실은 몇 시간 해야 되는 방송이긴 한데 1학년 성적의 변화가 보통은 5학기 내내 거의 없죠. 모셔도 아시겠지만 네네. 학생들 어떤가요? 학생부 보면 있을 수도 있죠. 근데 거의 없어요. 없는 애들이 많습니까? 있는 애들이 더 많습니까? 그거는 글쎄요. 제 경험상은 80%는 거의 변동이 없고. 없습니다. 제 경험도 거의 변동이 없어요. 아 그래요? 네. 어. 그러니까 이제 1학년 1학기 때 꼴찌였다가 일단 그 작년에 뭐 그 송영준 그런 이상한 애만 사실 저는 이제 영어라는 한 과목만 보다 예, 보니까 예. 한 과목은 좀 변동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전체로 보면은 그렇게 큰 어떤 그렇죠. 근데 뭐 네. 한등 왔다 갔다 하는 거 이런 거 말고 좀. 음, 근데 성적이 변화하는 학생들은 주로 어디서 변하냐면 거의 10중 8구 1학년 2학기 때부터 치고 올라갑니다. 어. 그러니까 1학년 2학기 때 성적이 치고 올라가는 애들이 성적이 올라가는 거고 떨어지는 애들도 기가 막히게 대부분 또 1학년 2학기 때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2학년 때 뭘 해보겠다는 애는 이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시나요? 예. 그래서 5학기 다 성적이 거의 80% 비슷하다고 했잖아요. 그럼 1학년 2학기랑 나머지 학기는 거의 95% 비슷합니다. 실제 성적으로. 그렇게 또 결정론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아이들이 또 공부하는 그래서 데 이제 힘이 빠지지 95% 않습니까? 빠졌잖아요. 네. 5% 뺐잖아요. 이제 그래서 95%라. 너는 그 5%다? 예, 5%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걸 얼마나 냉정하게 평가를 해야 되냐면 만약에 우리 아이가 1학년 1학기 원래 정상적이라면 지금 중간고사도 쳤고 이제 기말고사로 다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리고 모의고사도 3월은 쳤단 말이에요. 아이들이. 그리고 지역에 따라서 6월 모의고사도 이제 곧 볼 텐데 그러면 이제 3월 모의고사랑 중간고사 이런 것들을 보고 얘가 중학교 때 했던 것이 거품이었는지 아니면 공부를 실제 안 했던 건지 아니면 나를 속였던 건지 아니면 내가 뭐 교육 방식이 잘못됐다는 건지를 진짜 객관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돼요. 고1 시험 통해서? 예, 고1 1학기 과정에서 때, 1학기 때. 1학기 때. 예. 저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성적을 보고 이걸 해서 1학년 2학기 때 반등을 지켜야 되지. 만약에 그래 1학년 1학기니까 그래 한번 그럴 수 있어. 참에 적응하는 거니까. 아니면 뭐 그냥 하던 대로 하면 사실 하던 대로 하면 성적이 올라가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객관적으로 체크를 하고 변화를 주는 게 중요한 시기죠. 1학년 때? 그러니까 1학년 때 승부를 봐야 된다? 1학년 1학기 때. 1학기 때 좀 오. 많은 것들이 결정이 되기도 하고요. 예,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진로 진학 뭐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셔서 겁먹지 마실 필요 없고 페타킬 선생님처럼 아예 나 없다. 예. 개쩔아. 없는데 어떡하냐. 이렇게 나가시던가 아니면 홍프로님처럼 영화나 뭐 이런 미디어를 활용하시거나 저는 개인적으로는 홈페이지 같은 걸 보여주면서 전공 교과목을 보여주는 편인데 이렇게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성적이에요. 성적. 예. 예, 이 아이의 현재 상황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 제가 뭐 성적만 가지고 뭐라 하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렇죠. 현실 인식이죠. 의사 가고 예. 싶어? 성적이 안 되면 못 하잖아요. 아니에요? 예. 맞잖아요. 현실 인식. 모든 직업이 그렇죠. 그리고 네. 애들이 요즘엔 범죄 심리 뭐 과학 수사 연구 이런 거 되게 관심 많던데 솔직히 방법 두 가지예요. 의대를 가서 그렇죠. 예. 아무도 안 가는 법의학을 한다든가 아무도 안 가죠. 예. 음. 그리고 아니면 경찰대를 가야 돼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그 방법밖에 없어요. 네. 예. 둘 다 공부를 엄청 잘해야 되잖아요. 아니에요? 그래서 진로나 이런 거 탐색할 시간에 학업 역량을 올릴 연구를 해라. 네, 그게 더 중요하다는 네, 얘기입니다. 그게 뭐 더 찾지. 중요하다. 근데 있는 것도 없애지 마시고요. 근데 있으면 있는 대로 그냥 응원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미니멀 투님 고1 아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특히 1학기 때 뭐 진로 진학 문제 고민 많으시겠지만 당장은 학업 역량, 학업 관련된 고민부터 천천히 시작하셔라. 그리고 문제가 어디인지 어떤 과목에 약점이 있는지 찾아내셔서 해결책을 고민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근데 같습니다. 잠깐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이 고1이 다 중요한 시기긴 한데 네. 그 시기별 되게 해야 될 일들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고1 그쵸? 때, 고2 그렇죠. 때 네, 이렇게. 네. 근데 이제 방송에서는 저희가 고1 뭐 1학기 해버리면 너무 이제 청취층이 제한이 돼버리니까 못해서 사실 설명회 때 이런 데 많이 하는데 설명회가 없어가지고 네. 안타깝게 합니다. 네. 네. 뭐 알았어요. 방송으로 하든지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그 다음 사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